입니다. 전북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제 부안갑, 신영대 후보 예측 1위. 이어서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민주당 이원택,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정읍 고창 윤준병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전북 남원 장수 임실춘 순창, 민주당 박희승, 완주 진안무주, 민주당 안호영 후보 예측 1위.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별로 정당별 예측 의석수를 살펴보는 시도별 판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입니다. 국회의사당 정원에 만개한 벚꽃, 민주당이 142곳, 국민의힘이 53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경합지역이 57곳이 있습니다. 자, 48석이 걸려있는 서울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0곳, 국민의힘 5곳, 경합지역은 13곳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60곳 중에서 민주당이 47곳, 국민의힘이 1곳 1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경합지역이 12곳입니다. 계속해서 인천의 판세 보겠습니다. 모두 14석이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 10곳, 경합지역 4곳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시죠. 자, 부산의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18개 지역구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6곳에서 1위, 민주당이 1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경합지역이 11곳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에 이어서 고래의 도시죠.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6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요. 국민의힘 3곳, 무소속 기타 1곳, 경합지역 2곳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6개 지역구가 있는 경남으로 가보시죠. 자,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1곳, 민주당이 4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경합지역이 1곳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충청 지역 보겠습니다. 대전 보시죠. 대전에서는 민주당이 6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경합지역은 1곳입니다. 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행정중심 도시 세종 2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1곳, 새로운 미래가 1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세종에 이어서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절의 고장이죠. 충남 보겠습니다. 민주당 6곳, 국민의힘 1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경합지역은 4곳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8개 지역구가 있는 충북 보시겠습니다. 충북 민주당이 4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경합지역이 4곳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충북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모두 12석이 걸려있는 대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12곳 모두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3개 지역구가 있는 경북으로 한번 가보시죠. 경북 결과 어떨까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2곳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경합지역이 1곳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주, 전남, 전북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8석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8곳 모두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10개 지역구가 있는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민주당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10곳 모두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서 전북 판세 보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석이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10곳 모두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8개 지역구가 있는 강원도로 가보시죠. 자, 강원도입니다. 자, 민주당이 2곳에서 1위, 국민의힘이 2곳에서 1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경합지역이 4곳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도착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이번에도 3석 모두에서 민주당이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별 판세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른바 한강, 낙동강, 반도체 벨트의 출구조사 결과를 총선 상황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강 벨트에 따라서 한강 지역대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 민심. 자, 보트가 한강 벨트 지역구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서울 광진 갑입니다. 민주당 이정원 후보 54.1% 예측 1위, 예측 2위는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입니다. 한강을 따라 좀 더 달려볼까요? 서울 광진 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구민정 후보,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한강을 가로질러서 다음으로 도착한 한강 벨트 지역은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55.6%로 예측 1위입니다. 보트가 계속해서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서울 중구 성동 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자, 이번에 보트가 도착한 지역구 서울 동작갑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부지런히 달려가 볼까요? 서울 동작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경합. 자, 이어서 확인해볼 지역구 어딜까요?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한강을 따라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 민주당 최현일 후보 57.6%로 예측 1위. 자, 이번에 확인해볼 지역구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5차 범인의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보트가 도착한 다음 한강벨트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 마포 갑입니다. 민주당 이지은 후보 52.9%로 예측 1위. 자, 계속해서 확인해볼 지역구는 마포 을입니다. 예측 1위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 50.6%입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한강벨트 출구조사 결과 확인하시죠. 총 11개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5곳에서 예측 1위, 6곳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한강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 낙동강 따라서 낙동강 벨트의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민심. 자, 이번에 보트가 낙동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55.1%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보트가 수면 위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경남 양산 을에 도착했는데요. 김두관 후보, 김태후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낙동강 따라서 확인해볼 지역구는 경남 김해 갑입니다.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54.5%로 예측 1위,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는 45.5%로 예측 2위입니다. 네, 보트를 타고 다리 아래를 지나갔는데요. 경남 김해 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예측 1위. 낙동강 따라서 다음으로 확인해볼 지역구는 부산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4.2%, 전 부산시장 출신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44.7%, 예측 2위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부지런히 달려가 볼까요? 부산 북구 을입니다. 민주당 정명희,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경합. 낙동강 따라 확인한 지역구 판세입니다. 부산 강서입니다. 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도우 후보 5차 범인의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네, 부산 경남의 승부처 낙동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다음 낙동강 벨트는요, 부산 사하 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성건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 낙동강 벨트 마지막 장소에 보트가 도착했습니다. 부산 사하 을이고요.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56.5%로 예측 1위. 자, 낙동강 벨트 판세 종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곳에서 예측 1위고요. 국민의힘은 2곳에서 예측 1위, 경합 지역은 5곳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예측 의석수입니다. 총 12석에서 14석까지 예측되고 있고요. 당선권에 든 후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성락, 백승아, 임광현, 정혜경, 용혜인. 오세희, 박홍배, 강유정, 한창민, 전종덕, 김윤. 그리고 임미애, 정은호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 예측 후보들 확인하시죠. 최보윤, 박충권, 최수진, 진종호, 강성현, 김건. 김소희, 인유한, 김민전, 김휘상, 한지아, 유용원. 조배숙, 김장겸, 김예지, 안상훈, 이다리, 박준태. 그리고 최대로 예측해본 결과 이소희 후보까지 당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예측 당선권 후보들입니다. 총 2석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예측 의석수는 12석에서 최대 14석까지 보고 있고요. 박은정, 조국, 이혜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영.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그리고 백선희, 김영현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터치M입니다. 이번에는 2024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 예측되는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84석에서 197석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85석에서 99석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만 냈던 곳이죠. 조국혁신당 당초 10석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12석에서 14석 조금 웃도는 수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 총 300명이죠. 이 어느 당이든지 원내 일당이 되면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죠. 단독 과반이 유력해 보이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석을 먼저 야권과 여권으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이 야권에는 민주당과 함께 새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199석에서 217석으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 저지선만은 꼭 지켜달라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권을 보시면 이 출구조사 결과만 따르면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개표 상황까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거대 양당과 제3지대로도 나눠봤습니다. 여기 알록달록한 색들 보이시죠? 제3지대 15석에서 20석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에는 부족한 의석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요. 아까 민주당과 함께 야권에 묶였던 개혁신당이 범보수로 옮겨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진보 197석에서 215석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범보수는 87석에서 101석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격차 느립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예측 차는 1.2%포인트 차입니다. 경기 평택 을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경합입니다. 민주당 이병진 후보 50.8%,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 49.2%. 자, 계속되는 격전지 울산 동구입니다. 민주당 김태선 후보와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예상 표차는 1.7%포인트 차입니다. 인천, 중구, 강화, 옹진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조택상 후보 48.7%,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 50.7%, 2%포인트 차입니다. 부산 연제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후보 두 후보 간의 예측 득표율 차는 2.4%포인트 차입니다. 부산 남구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는 2.6%포인트 차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합지 서울 송파 갑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50%, 민주당 조재희 후보가 47.2%로 두 후보 간의 예측 득표율 차는 2.8%포인트입니다. 충남 보령 서천 역시 막상막하의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나소열,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3%포인트 차로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격전지 충남 서산 태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조한기 후보 두 후보 간의 예측 득표율은 0.2%포인트 차입니다. 서울 동작 감 역시 팽팽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김병기 47.8%,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47.4%. 자, 계속해서 초접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국민의힘 박덕금 후보와 민주당 이재한 후보 두 후보 간의 예측 득표율 차는 0.4%포인트 차입니다. 부산 사상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 49.7%,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50.3%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오늘 이 지역구 주민들은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이천입니다. 민주당 엄태준, 국민의힘 송석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부산 기장 역시 팽팽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최태경 후보 49.6%, 국민의힘 정동만 50.4%, 0.8%포인트 차 예상됩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초접전지로 분류된 곳들입니다. 충북 충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그리고 민주당 김경욱 후보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9.3% 경합. 초접전지 이번엔 서울 강서을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포인트 차로 출구조사 결과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 총선 데스크에서 출구조사 판세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자,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자,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100분 토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이야기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해요. 특히 국민들의 생각이다.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를 통해서 의지를 요구를 표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이거 야당의 표를 던져가지고 지금 대통령 보고 바꿔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명령이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식의 가치 평가는 개표가 조금 진행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처양지차가 되기 때문에 4년 전에 103석을 그 정도를 다시 기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 MBC의 결과만 보더라도 최대치가 99석 아닙니까? 197이죠. 네. 아니 국민의힘. 네네네. 예, 99석이면 만약에 저대로 결과가 나온다 한다면 100석 미망이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폭망이죠, 폭망. 자, 그러나 이제 0.2, 0.4, 뭐 1%, 2%포인트 차이로 지금 경합으로 분류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게 되면, 그래서 4년 전에 103석을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넘게 돼서 하여튼 최소한 이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되면 이 총평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전국 전망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부터 새벽까지는 10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역구 의석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142, 국민의힘이 53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게 사실 MBC에서 선거보도기획단에서 여론M이라고 사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넉 달 동안 그걸 참고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여론M에서 종합한 모든 시중에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우세 열세를 판정을 하고 경합 지역을 분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계산했을 때 지역구가 민주당이 177개였거든. 제가 네. 계산해 본 걸로는.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범위에서 그 비례대표를 빼고 나면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구조사에 표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선거구가 이제 우세 열세가 바뀌고 이런 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저 범위를 산출했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그 경합 우세 경합 열세의 가능성 정도를 다 감안해서 장훈TV 시사정론쇼 2024년 4월 10일 결전의 날. 장훈TV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쾌면, 쾌식, 쾌등으로 관련된 우리 장훈TV 소중한 가족 동료님들을 위해서요. 승리의 날 아직 샴페인은 터뜨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님, 미네르바님, 석양노을님, 타산지성님, 드루이드님, 포동님, 동백꽃님, 이손님, 제타존스님, 김영민님, 나이스님, 도미솔님, 미소님, 장미선님, 여러분들 제가 썸네일 달아드리면서 오늘 일정 말씀드렸죠. 아까 5시에 정확히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이요. 새벽 2시경에는요. 전국의 253개의 지역구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창국TV 시사 정론 쇼는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 그 다음에 문화 브로드캐스팅 센터의 선거 개표 방송 생방송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쭉이요. 예, 여러분들 방송 새벽 2시까지 2시에서 3시간까지 방송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식사하실 분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꺼놓지는 마시고 방송. 자, 장국TV 시사 정론쇼 여러분, 역사적인 오늘 4월 10일 22대 총선에 아까 출구조사 예측조사 보셨지요? 186석에서 맥시멈 197석. 예, 충분히 장국TV 시사 정론쇼가 예측한 대로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MBC 출구조사가 각 방송 3사가 예측조사한, 그렇죠 여러분, 197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197석의 그 맥시멈에서요 3표 모자릅니다. 여러분, 지금 경합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반드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로 결과가 드러나서요 최종 득표는 장국TV 시사정론쇼가 예측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미니멈 203석에서 맥시멈 218석 반드시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출구조사 이제 예측하고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개표 방송 계속 진행이 되니까 장국TV 시사 정론쇼는 오늘의 방송, 물론 선거 위주의 방송이죠,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창국TV가, 그렇죠 여러분, 뽑은 오늘의 시사부터 해야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실게요. 아유, 잘못했네. 예, 잠시만요. 자, 기분 좋게 편안하게 오늘 롱런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진행을 숨가쁘게 하지 말고 하시자고요. 자,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자. 여러분들도 좀 마음 놓고,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들 하시면서, 단 유튜브는 방송은 끄지 마시고, 어차피 전부 다 개표 방송 보시잖아요. 제가 문화 브로드캐스팅 센터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델리민주 방송을 인용해서 개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자, 장국TV 오늘의 시사 들어가야죠. 자, 아까 이 대구 지역에 9시 현재의, 그렇죠, 투표율을 볼게요. MBC 영상으로 좀 보실게요. 혹시나 이런 부분 발생하는데 논평은 그 이후에 이어지겠습니다. 펼쳐지겠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에서는 대구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죠. 대구 경북의 본 투표율은 9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대구의 투표소 한 곳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죠.
변혜주 기자, 본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대구 655곳, 경북 926곳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이 오전 6시부터 지켜봤는데 오전 9시가 넘으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대구의 투표율은 7.5%, 경북의 투표율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6.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는데 대구는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도 30.7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여당의 공천 번복과 낙하산 논란 등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그동안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었는데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씩 총 2장을 받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투표용지가 1장 더 주어집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수개표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소개해 드리려고 대구 경북 지역에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서요. 그러나 역시나죠, 여러분. 아까 우리 도미솔님인가? 아까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더 이상 4월 10일 오늘 이후에는 말이죠. 아까 우리 드루이드님도 청담동에 사시는 우리 드루이드님도 드루이드님이 뭐가 사과를 하셔요? 드루이드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설픈 부자인 척하는 동네라는 부분. 대한민국에서 좀 과격한 말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TK,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몇 곳은 빼고요. 강남 3구라는 강남 3구. 마음 같아서는 지도에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장군TV 가족 독립님이 이하 우리 가족 독립님들이 절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 기울어져간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요, 여러분. 투표를 보셨죠, 여러분? 멋집니다. 역시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그 열망은요. 그게 애국자지 어떤 게 애국자겠습니까? 이 여러분. 더 이상 TK 부울경 지역은 더 이상 안 할래 그냥 혹시나는 기대도 안 하고요. 단 강원도 지역 우리 구민들과 그렇죠. 아까 제가 댓글에도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청 남북도 우리 충북 도민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역시 양반의 동네 우리 충청인들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장군TV 시사정론쇼 가슴 벅찬 날이죠, 여러분. 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47석의 캡을 씌운 비례정당에 그렇죠? 합쳐가지고 맥시멈 197석까지 내다 봤잖아요. 근데 경합지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장군TV 시사정론쇼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200석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과반은 당연한 거예요. 과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썩어빠진 일부의 헌법과 그렇죠? 개정을 통해서요. 새로운 대한민국과 찬란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로 통해서 우리 절대다수의 우리 깨시민들이 오늘 심판을 의견을 지난 금요일 토요일 4월 5일 6일의 사전투표와 더불어서요. 오늘 당일날
심정을, 마음을, 평가를 준엄하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장구TV 보면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미니멈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표까지 해서요, 여러분. 200, 미니멈 203석에서 218석 반드시 되리라 내다봅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듯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은 현명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재외 동포님들 투표율, 3일에 걸친 재외 동포님들 전 세계에 750만 명의 재외 우리 애국 동포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약 750만 명. 그분들 중에 85% 이상이요, 진보적 보수주의 애국자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복 800km를 가서 온 가족과 같이 가서 투표를 하신 우리 재외 동포님 계셨고요. 역대 최고잖아요, 투표율이요. 그동안엔 23%, 21% 이 정도였습니다. 요번에 아시잖아요, 우리 재외 동포님들 투표율은 63.28%. 내 조국 대한민국 살려야, 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때 알아봤습니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분들, 장구TV 가족 동리님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하셨던 사전투표, 그것 또한 우리 재외 동포님들의 투표율에 맞춰서 보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4.28%, 역대 사상 최대치. 자, 아까 득표율은 아직 안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을 때, 여러분, 22대 지난 대선 때가 가장 득표율이 높았어요. 71.42%. 그거 저는 요번 22대 총선은 넘기리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서 73%에서 75%, 그러니까 73%의 재외동포 투표하고 다 해가지고 22대 요번에 총선 투표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73에 근접하는 73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역대 사상 최대치면서 장국TV가 예측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갈 300석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에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렇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반드시 200석 초과해서요, 203석에서 218석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의 약 한 87군데의 경합지역이 끝내 이기리라 더불어민주당이요, 뒷심을 발휘해서요, 반드시 200석 이상 달성하리라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슴이 막 흥분됩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출구조사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그 부분이 안 가니까요. 자, 오늘의 그 평론과 정론에 들어가기 전에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장구TV 시사정론 쇼가 말씀드리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우리 장구TV 시사정론 쇼의 든든한 우리 가족이면서
후원자이신 우리 파주 아리아 1968 카페 베이커리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제2의 벚꽃 음악제 오늘의 압승을 부푼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가족 동님들 있죠 여러분. 파주 아리아 1968 벚꽃 음악제에 가족과 더불어서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파주 아리아 1968이요 제2의 벚꽃 음악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구TV 가요 동일님들 우리 뭡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참 럭셔리 하시잖아요. 퀄리티가 있으시잖아요. 클래식과 가요를 아우르는 벚꽃 음악회에 열심히 일하신 우리 가족 동님들이요 한번 나들이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아리아 1968 카페 베이커리 우리 회장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저부터 시사 정리쇼 내일의 일기 예보입니다. 승리의 다음 날 여러분 있죠? 오늘 4월 10일 22대 대한민국 총선거일 역사적인 이날 내일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시죠 정통성을 이어가는 1919년 3.1 만세운동 그 다음 달인 4월 11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 중국 상하이에 우리나라 정부를 정통성으로 잇는 최초의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한 날이 내일 1919년 4월 11일 내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대한민국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 수립일이 내일 4월 11일입니다. 묘하게 이렇게 딱 기분 좋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0일 우리 대한민국 깨어있는 시민들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다시 찾으면서요 제가 오늘 썸네일 달아드렸죠 여러분. 적폐청산이요 여러분. 그렇죠? 친일 세력과 친일파 청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어야 하는 그 날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내일 1919년도에 저 중국 상해에서 김구 주석과 더불어서 우리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부 그렇죠 여러분. 그 기념일도 한번 같이 기분 좋게 맞으시자고요 여러분. 예, 내일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정부 우리의 뿌리 그 탄생한 내일 목요일이죠. 승리 4월 10일 오늘 승리의 다음 날인 내일이요 목요일 날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기가시는 제주 아일랜드를 필두로요 전국이 좀 이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울 인천 서해가 있는 백령도만 가끔 비가 오전 중에 비가 내리고요. 저희 부모님이 계신 제주 아일랜드를 필두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대전 전주 대구 청주 수원 안동 중부지방 춘천 강릉 울릉도 독도가 당당히 의연히 버티고 있는 시어 오브 코리아 한국해요. 구름만 오전에 다소 있고 비 소식 없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님도 절대라도 축하해 주죠 여러분. 자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기온은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리면서요 다소 기온이 낮아지는데 오후에는 회복을 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필두로요
오후에는 영상 20도에서 영상 23도로 초여름의 또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그 날이요. 그러나 여러분, 흥에 겨워 힘차지 마시고요. 화재 예방 반드시 하시고, 예. 자, 장군TV 시사 정론쇼 승리의 날 4월 10일 20대 총선 승리의 날. 오늘의 정론과 평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22대 총선은 전국이 한일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서울 동작을 국립현충원이 있는 서울 동작을이요, 여러분. 지금 경합이라고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장군TV 시사 정론쇼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유삼영 후보자님을 끝까지 응원해서요. 전 나경원 나배상을, 그렇죠, 다시는 우리들의 시야에서 안 보게 하자고요,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엄청 사람 좋아 보이는 척, 이쁜 척, 원내대표 때 그 빠루를 들고 설쳤던 4년째 있죠,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나경원이 원내대표를 쓰면서 저 빠루를 들고 설쳤잖아요.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 저 나경원부터 포함해가지고요, 저 새누리당의 저 의원들은 지금의 국민의 짐이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전부 다 기소가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이 범법자들이 벌써 4년 전에 이 범법자들이요, 더 나경원 포함해서요,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 안 됐어요. 한 명도 기소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4년째 재판을 미루고 있는, 그렇죠, 이 판세, 저지 들어가는 이 판세, 오늘 4월 10일 역사적인 승리와 더불어서 바로 그에 상당한 응징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동작구 동작을의 국민의 짐의 나경원.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친일 딸내미를, 이 쪽발이 딸내미를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류삼영 서울 동작을의 우리 후보자님, 우리 류삼영 총경의 전 총경의 과거를 볼까요? 폴리스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류삼영 총경님이요, 동부 칠성 연합파 조폭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온천파, 와 대단해요. 광안 칠성파 검거를 하셨습니다. 김길태 잘 아시죠, 여러분? 김길태를 검거를 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질이 나쁜 이 강간범, 강간 살인범이죠, 여러분.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했던 김길태를 검거를 했습니다. 김길태 아시잖아요, 여러분. 13살짜리 이 여아를 성폭행한 후에 물탱크에다 유기했던 이 김길태를 검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의 우리 류삼영 전 총경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빠르들고 설치는 것도 모자라서요. 대정부 질문에 스스로 커밍아웃 했죠. 자기는 저 쪽발이 딸내미라고. 우리 일본이 우리 일본이잖아. 저 자기 나라래잖아.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작을 믿습니다. 국립현충원이 있는 동작을 여러분 있죠? 200석 이상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있잖아요.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이 단독 반드시 일어서요. 저 동작을 해. 물론 자신과 가족들도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당시 일제 치하에서 저 쪽발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우리 독립군들도 많은 독립군도 거기 묻혀 계시지만 그분들이 잠을 못 이루세요. 왜? 친일파 매국노들도 국립현충원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잖아요, 여러분. 다가기 마사오부터 박정희요. 많은 친일 것들이 독립운동인 군인양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죠? 지금 1000만을 돌파한 파묘 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그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어질게요. 이거 여러분 영상 보여드리면 우실 것 같아.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이 충남 서산 태안 후보자님, 우리 조항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진한 감동을 보시죠. 아직은 뭐 경합을 아까 제가 경합인 걸로 봤는데 반드시 우리 조항기 후보자님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서산 태안에서 반드시 파란 깃발을 꽂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충청 남북도 우리 대단한 충청인분들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셨잖아요. 깨시민으로.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충남 서산에 그렇죠? 우리 조항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 자, 영상은요. 김어준의 뉴스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제공인데요, 여러분. 충남 서산 태안의 바보 같은 조항기 후보. 나 엄청 울었네. 성한종 같은 쓰레기한테 깨져서요. 계속 깨져서요. 낙선만 4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오늘 총선 전까지요, 여러분. 여론금지 금지 공표하기 금지 우리 사전투표일 이틀 전부터 그렇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조항기 후보님이 성한종한테 국민의 집에 성한종한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충남 서산 태안을 버리라고 조항기 후보님한테 버리시라고 하고 싶은데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이유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조항기 후보자님이 못 버리는 이유, 충남 서산 태안을요. 우리는 언제까지고 정당함이, 합리성이, 진보적 보수주의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가야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인 죽여! 문재인 죽여라! 하면서도 당선될 판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힘듦이 오늘로써 끝이라고 우리 조항기 후보자님한테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씀과 승리의 축하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충남 서산 태안의 우리 조항기 후보자님입니다. 자, 잠시만요. 음악은 끌게요. 보시죠. 잠시만요. 충남 서산 태안의 우리 조항기 후보자님입니다. 자, 음악은 끌게요. 잠시만요. 음악은 끌게요. 힘을 다 써야지. 마지막 힘을 쓰고 유권자들 그렇게 만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좀 찐하죠? 예. 아, 그만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봤어요. 충남 서산 태안. 우리 자랑스러운 양반의 고장. 우리 충남 서산 태안의 우리 충청, 우리 도민 여러분들.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항기 후보자님. 이번에는 22대 총선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저 국회로 보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울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조항기 후보자님의 그 저 뜨거운 눈물 이쁜
이모티콘 캐릭터 한번 할까요? 눈물 찔끔 흘리는 우리 조한기 후보자님의 성공을, 요번에 그 진심을, 성공을 바라는 눈물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장 상인 그 같은 동네 분이잖아요. 아이 그만요, 내가 눈물 흘리려 그래, 그죠? 자, 여러분,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이란 윤석열이요, 하루 14시간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어떤 부분? 사전투표, 요번에 4월 5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4월 5일, 4월 6일 우리 있었던 사전투표일이에요, 여러분. 사전투표 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해서요, 14시간 근무했답니다. 아니, 이틀간 근무했는데, 아니, 그동안에도 이게 근무량이 많았다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 요번에 사전투표 때, 여러분, 예, 윤석열의 공약대로, 예, 14시간 일하다 안타깝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전라도에 여러분, 사전투표 업무 공무원 사망하셨습니다. 안타깝게요.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해서요,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남원시청의 5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퇴임을 1년 앞두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요번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죠? 5, 6일 사전투표 업무 후 7일 아침, 일요일날 아침에 쓰러져서요, 8일 월요일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여러분, 3시 반에 기상해서요, 14시간,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무노조에서요, 최저임금 수준 수당으로 살인적인 노동 내몰려. 맞죠, 여러분? 네. 공무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속한 공적인 업무를 보는 우리 국가의 일꾼들이죠, 여러분. 아, 여성 직원, 여성 공무원이 분이신데, 전라도 남원시청에 근무하시는 분, 응? 아니, 이틀 하셨다고 안타깝게 숨지셨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사전투표 준비하는 거 뭐하고, 그렇죠, 여러분? 만만한 게 홍어 뭐라고.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들 내다 돌렸죠, 뭐. 우리 남원시청에 요번에 순직하신 우리 공무원분의 다시 한번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은 우리 별 생각 없는 있지, 20, 20대, 30대들, 예. 느낄 거 아니야, 예.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얘기했잖아. 주 지금 52시간이 아니라 핀란드니 유럽은 주 4일 근무로 가고 있는 체제에서 주 6일, 주 7일 근무해가지고 일주일에 120시간도 일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 했던 지금의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건가 봐요, 이런 거. 맞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루 14시간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 대통령 공약이잖아. 아, 이 공약을 듣고 찍었잖아. 응?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은 분들 있잖아요. 아유, 저기, 이거 불만 갖지 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나 2번 안 찍었어? 그러지 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요, 통한다는 거. 여러분, 요번에 지금 봐요. 지금 저기 수작업으로 개표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안 하고. 요번에 20대 총선이요. 수작업으로 개표해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저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건 간과했었어요. 세상에네. 지금의 이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관위도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것들. 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참 추잡스럽게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나쳤는데,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소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뭐 어떤 추잡스러운 짓을 했나. 선관위가. 여러분, 보세요. 이 니드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타 지역 투표, 관내 지역 투표 해가지고 딸이 가잖아요. 근데 줄 서는 선 있잖아요. 요 리드선. 보세요, 여러분.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은 일부러 있잖아요. 이 한진가에 A4 용지가로 가리고 있잖아요. 빨간 것만 딱 이렇게 노출했습니다. 선관위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 투표 때의 사전 투표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 자, 여러분 보세요. 수개표로 하잖아요. 수개표로.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대로 지금부터 이제 개표할 때부터 제대로 된 감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사전투표했을 때 보니까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놈의 핸드폰 가져가지 마, 핸드폰 좀 하지 마. 아니, 핸드폰 하고 있어요. 어? 머리 이렇게 하고서. 아무리 일당받고 저기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 제대로 감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투표지 불법 투입 의혹 영상.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전투표 끝나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요, 부정선거 아니다 해명하고 있습니다. 4월 8일이요. 어디냐? 은평구 선관위가요, 여러분. 이른 시간에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사전투표함 있죠?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죠, 여러분. 8일날. 여기에 전 새누리당 총리였고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페이스북 글에서 있잖아요. 은평구는 1시간가량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며, 이거는 여러분의 국짐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대표까지 하고 했던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그네 박근혜 때 국무총리까지 했던 황교안 주장한 겁니다. 은평구는 1시간가량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며 모니터를 보면 경찰이 입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024년 4월 7일이죠. 4월 5일, 6일날 사전투표 끝나고 7일날 다 투표함 모아가지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요. 새벽이죠, 여러분. 오전 2시 58분 34초에 찍혀 있습니다. 이따 짧지만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영상입니다, 요거. 좀 흐려지죠?
여기는 구로구 성관입니다. 이거 보세요. 카메라 들어가는 거 봐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저거를 왜 저렇게 해가지고 막 개방을 해가지고, 저거 봐봐요. 아니, 저거, 저 뒤쪽에 있는 분은 막 뭘 집어넣지요?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셨잖아요. 국민의 진매, 지금의 비대위원장이라는 한동훈 전 부태, 그렇죠. 핫바지 사장, 핫바지 대표, 김기현.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땅기현이란 닉네임으로 쓰고 있죠. 3,180배의 땅을 뻥튀기 했던 인물. 그렇죠, 여러분. 김기현, 저 울산의 고래고기 때부터, 예. 전직 대통령이 당 대표의 개입부터 한 이 부분부터. 그렇죠, 여러분. 선거 있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고르게 해야지, 고르게. 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빨간 데만 찍겠다고 하는 저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거의 가면서 1017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 남발을 했던 3일 전이죠. 마지막에 피나레를 장식한 윤석열 대통령이요, 여러분. 참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판인가 이제? 막판 디저트로까지 하나? 또 전 정권 탓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정부는 중국을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만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짐을 뽑아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인이 마시는 우물에다가 독을 타는 행위에 저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에 대한 부분을 신경도 안 썼던, 방류를 용인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 정부가 중국을 단속을 못해가지고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이거 피해를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참. 가뜩이나 제가 요즘 식사를 잘 못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하는데, 참 멋맛 떨어지게 하죠. 총선.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에서는 진짜 입벌나. 자, 입벌고 너나 입벌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라이어. 거짓말. 훨씬 더 심해지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간에 있잖아요. 네. 품격 있는 창구TV 시사정론쇼. 이 앵커는 못하지만 진짜, 쌍시옷을 그냥 부르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싫지만은 우리 자랑스러운 참 언론인으로 거듭거듭 나고 있는 우리 문화 브로드캐스팅 센터의 쇼 영상으로 보실게요, 여러분.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를 찾았습니다. 어제 갔습니다, 어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았다는 어제에 이어 연이틀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보수 언론에서까지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대통령은 선거 전 막바지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을 위주로 한 24차례 민생 토론회에 이어 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오늘은 1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향후 전국의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속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넉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관저 근처인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를 찾았습니다. 꽃게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았다는 어제에 이어 연이틀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보수 언론에서까지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대통령은 선거 전 막바지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을 위주로 한 24차례 민생 토론회에 이어 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오늘은 1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향후 전국의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속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넉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관저 근처인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있죠? 그래도 좀 믿었던 지금 부울경에서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뭐 경합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빨간.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진보적 보수주의, 그렇죠 여러분, 절대다수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TK 대구 경북과 부울경, 어쩌면 저들의, 제가 수구도 구구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희망이 아니라 이제 저기를 안 가지려고. 특히 강남 3구 있죠. 물론 우리 드루이드님 청담동에 계시지만 아까 드루이드님이 뭐죠? 우리 드루이드님이 왜 사과를 하셔? 그렇죠? 아까 드루이드님 댓글 쓰신 거 댓글 보셨죠, 여러분? 부자인 척하는 것들. 에? 저는 창구TV 시사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5,187만 명의 현재 대한민국 인구,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의 유권자예요. 4,400 몇십만 하고 뒤에 10분, 4,400 몇십만 10명, 이번에 22대 총선에 투표할 유권자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요. 그러나 5,187만 명의 현재 대한민국 인구에 저는 여러분 25%는 우리 국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저는 중요한 어떤 공식적인 그거 말고는 살아상제나 말이죠. 저 TK 지역하고 부울경 지역은 안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름철에 부산 해운대 뭐 200만, 150만 가지 마요. 예.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저들도 안 되겠걸랑 뭉친 거야. 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엄마? 아, 우리 사람 저 빨간 거 국민에 좀 찍어야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강남 3구. 경합도 아니라 다 국민의힘이 또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송파, 잠실도 강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경합하고 우세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아니, 제 생각이야, 제 생각이야. 제 생각. 저 강남, 강남 뭐 서초, 강남구, 서초구, 아유.
여러분들의 그 선택, 어디 끝까지 가시나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대단들해. 그러나 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절대 다수의, 그렇죠 여러분? 3,946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댓글에 좀 썼는데 우리 여기 강원도 일부 지역에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 양반의 고장,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남북도, 대전광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충청 도민님 국민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선거사에 있어서 스윙부터와 캐스팅 보고를 쥐고 있는 충청 여러분들의 표 중요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전 유성을 민주당 제1호 변절자, 용못된 이무기, 양아치, 너 이상민이, 그렇죠 여러분? 아유 존경합니다. 대전 유성을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지금 대전하고 충남북이요, 아까 사전 예측 결과에서는 여러분 민주당이 대부분 우세, 경합군은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에 22대 총선거가 있는 오늘, 내일 4월 11일은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이화학당에 다니던 16살의 당시, 그렇죠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화인 우리 유관순 열사, 본인의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가서요 아운의 장터에서 그 연약한 꽃다운 16살 나이에 3.1 독립운동 만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서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 유관순 열사는 들어가서